반갑습니다. 한국장애주식연구소의 소영주 소장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도 첫 주를 보냈습니다. 이제 둘째 주에 접어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급격히 좋아진 느낌이 들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 D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했다는 내용이죠. 그럼으로써 삼성전자가 6만원을 돌파하였고 SK하이닉스가 1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여타고 경제적 여건은 좋아진 것 같지 않지만 주식시장이 2200포인트를 돌파해서 2200까지 2220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나비효과죠.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치 경기가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느낌. 이게 바로 대기업 효과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대기업이 잘 돼야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 중소기업도 잘 되는 겁니다. 대기업을 잡고 중소기업만 살리는 그런 정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기업 정책 중심에서 중소기업이 같이 상생하는 정책 중심으로 갔을 때 경제 구조는 더욱 튼튼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주식을 사면 돈이 될 것인가. 부자라는 건 누구나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쉽게 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본인이 연구하지 않는 이상 돈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2020년은 과연 어떤 테마의 형태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인가 늘 고민을 합니다. 특히 장외주식 시장처럼 정보의 비대칭인 곳에서 과연 어떤 걸 살까? 어떤 주식을 지금 이 시기에 편입을 할까? 이것을 늘 고민을 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들어서 2020년 올 한 해는 그래도 이 종목만큼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자들이라든가 또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늘 얘기합니다. 같은 주식을 반복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나 실은 비상장 주식, 즉 장외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주식은 꼭 편입을 해야 됩니다. 마치 기본입니다. 기본.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하신 이런 주식들은 기본 주식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벤처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외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수천 번, 제가 책을 여러 번 썼습니다. 제 책을 2003년도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 추진 종목들은 있습니다. 잘된 종목도 있고 안 된 종목도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데 어찌 제가 다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안 되는 주식도.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장외 주식에 남아있는 대기업 관련 주식을 사서 손해본 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기다림의 미약이 필요할 뿐이지 대기업 주식 관련주를 사서 손해난 경우는 거의 제가 언제 올해로 21년째인데 그런 경우는 찾지 못했어요. 그만큼 대기업 관련주는 늘 비상장 주식, 즉 장외 주식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쳤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권하고 있는 딜러맨들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때 너무 핫한 어떻게 보면 핫프레이스죠. 좋은 가격, 이제 막 생긴 것만 모르는데 실은 정통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020년 그렇습니다. 제조업 시장을 놓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농업이죠. 먹고 사는 문제, 농사일이죠. 쌀 농사가 자급자족을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생존력이 확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기반인 제조업 주식들을 애매했을 때는 있잖아요. 어떤 것도 잘 될 수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금융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조하는 사람들 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인들은 직원들 몇 명을 거느리면서 순이익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 관련주들 있잖아요. 엔터 관련주들이 실은 그들은 정말 하이리스크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가총액을 보면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들은 정말 낮습니다. 그런 회사에 비하면. 그리고 수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오는 이 제조업들이 있잖아요. 애국자들입니다. 애국자들인데 그런 주식들이 실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공모지치약에서 자동차 부품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저는 이 자동차 부품들을 떠나서 이 대기업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누차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대기업 관련주는 내가 현대 엔지니어링을 계속 추천하고 있죠. 승계구도 관련주입니다. 이것은 진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더욱 상승할 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을 상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독자 생존을 할 것인가, 상장을 할 것인가, 또는 현대건설과 합병을 할 것인가, 내가 봤을 때 독자적인 상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장 많은 이득을 내고, 현대 엔지니어링 안에는 거의 9% 넘는 7.9%가 넘는 정의선 지금 현대자동차 부회장님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럼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은요,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센터 개발자고 있죠? 무역센터에 있는 현대 자동차에서 구매한 땅이 새롭게 탈바꿈하겠습니다. 그 공사의 주축이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간은 수익률이 뒤로 가기보다 앞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회사들이 합동 용인을 통해서 현대 엔지니어링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앵코처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다면 현대 엔지니어는 조금씩 저축하는 개념으로 주식을 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또 권해주신 또 대형주죠, 이것도. LG CNS입니다. LG CNS 내가 계속해서 제 책에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LG CNS는 제가 1999년도 이 시장에 입문할 때부터 있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때 주식이 10,000원이었거든요. 삼성 SDS랑 같이 SI 업체였습니다. 근데 LG CNS가 지속적으로 회사를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졌는데 많이 그래도 상승 2만원 초에 출발을 했는데 4만원 중반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올해도 LG CNS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업의 구조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죠. SI 업체가 아니라 빅데이터 회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회사를 볼 수 있고 그 회사에 관련돼서 있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지금 유입하고 있죠. 회사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 옷을 어떻게 보면 옷을 이렇게 바꿔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을 바꿔 입으면서 LG CNS는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다. 어쩌면 LG가 구광모 회장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LG CNS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이 LG CNS가 추구하는 빅데이터 회사가 점점점 투자를 받고 회사에 관심을 받으면서 이 회사도 회사의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LG CNS를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SK 바이오팜입니다. 이 주식은 지금 장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SK 관련 회사들이 100%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모주 시장이 내일 열립니다. 심사가 통과된 주식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이 공모주 시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공모주에 참여하십시오.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을 개발을 해서 출시까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으면 그리고 출시까지 허가한 유일한 약입니다. 유일한 제품입니다. SK 이 바이오팜 이 회사는 있잖아요. SK 바이오팜은 뭐 바이오 회사를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오랫동안 바이오 연구를 했고 그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번에 출시 허가를 받은 제품 판매 허가를 받은 이 제품을 떠나서 더 많은 종목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상장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상장 장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공모주를 참여해서 이 주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계속 졌는데도 상장을 하지 못했죠. 호텔 롯데입니다. 우리가 롯데 호텔이 상장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상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롯데 호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룹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관사는 이미 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지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현금 장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간에 롯데의 어떤 지박적인 기술력이 어떻게 보면 호텔 사업이라든가 또는 면세점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보면 롯데가 적자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회사가 건전하고 좋습니다. 지배구도 상당히 좋고요. 이런 회사 주식들은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편입할 필요가 있고 이 회사가 비상장에서 구입할 수 없다면 상장돼서라도 이런 회사들은 있잖아요.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 관련주들이 지금 비상장 회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대 MN소프트. 현대 MN소프트가 우리가 뭘까요? 현대 관련주들이 올해 되게 많네요. 현대 오일뱅크도 있지만. 현대 MN소프트는 기본적으로 현대 MN소프트는 내비게이션을 진이라고 알죠. 우리가 보면 진이 나오잖아요. 현대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기아차라든가 현대자동차는 진이죠. 이 회사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현대 MN소프트를 관심 있게 보자면 이게 자율주행차 시장으로 갔다는 거죠. 어차피 자율주행차 시장은 관심사항입니다. 저도 올해 테마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율주행이 돼도. 그러나 현대 MN소프트가 이 자율주행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술을 계속 확충하면서 방향점을 단순한 내비게이션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현대모비스와 연대하겠죠. 같은 계열이니까. 현대 쪽이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현대 MN소프트가 현재 비상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미래 성장성 사업인 자동차 주행,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회사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었고,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저축 형식으로 일단 주식을 편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보고 투자하는 장기적 상품으로서 현대 MN소프트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2020년 들어오면서 폭등하고 있는 주식이 있죠. 현대 오일뱅크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시장이 연초에 가장 많이 사람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 뜻은 올해 상장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 이런 느낌? 이런 것들 좀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오일뱅크가.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 주식이 왜 이렇게 연초에 올라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올해 상장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장 많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현대 오일뱅크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 관련주가 현대 MN소프트라든가 현대 오일뱅크, 현대 엔지니어링 상당히 많나요, 올해요? 그만큼 현대 관련 주식들이, 대형주들이 비상장 주식이 많이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죽었던 종목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했는데, 저는 바디프렌드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악화된 회사가 나빠진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수 요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영상의 실수도 있었고, 운영상의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실적이 밑으로 빠지고 있나 그러지 않습니다. 건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1년 후에 다시 상장할 수 있고 올 하반기 정도에 다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원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최소한 만원 밑에라면 약간 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디프렌드 같은 종목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관심사항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실적은 증명된 회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렌탈 판매를 이루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럭셔리한 분위기까지 새로운 사업의 전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디프렌드는 여러분들에게 꼭 편집해야 할 종목 중에 하나의 종목으로 선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즈는 크래프톤이죠. 지금 4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70만원대를 갔다가 지금 4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40만원대 벽이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종목들이 계속해서 게임즈는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새로운 게임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이미 어차피 합종이라가 아주 능한 회사입니다. 이 크래프톤은 상당히 능하고 또 어떤 퍼블리싱도 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충분히 또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올해 변해서 있잖아요. 상장 여부를 도전할 수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크래프톤 게임즈로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관련 중에서는 EVR 투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사는 EVR 투자들 같은 거는 잘 보이지 않는 숨은 보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VR 게임을 가다가 VR 게임 시장이 아직 확장되지 않습니까? 이걸 콘셉트로 바꿨습니다. 유튜브에 요즘 EVR 투자를 한번 치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대단한 그래픽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수도를 상당히 짱짱하고 이 회사에 왜 이렇게 내가 애정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나? 간단합니다.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토스 벤처스,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아까 말한 크래프톤, 우리가 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로 투자한 회사죠.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토스 벤처스가 1차와 2차를 투자를 했고 카카오 벤처스, 그 다음에 바른선 E&I가 최대 주주죠. 바른선 E&I, 그 다음에 BTC 인베스먼트. 이런 어떻게 보면 짱짱한 투자를 갖추고 있다. 실은 여러분들 개인들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보다 이 기관 투자 형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나보다는 더 똑똑한 애들 집단들의 행위를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EVR 왜 이 회사에 100억이 넘는 그 투자금들이 유치됐을까? 그만큼 게임에 대한 자부심, 게임에 대한 히스토리,
게임에 대한 성공 여부가 나름대로 실패보다는 성공 쪽에 좀 기울어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게임 주식의 장점이 뭐냐면 상당히 탄력적이라는 거죠. 성공했을 때 어마어마합니다. 앞에 말한 크래프톤이 10,000원이었거든요.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이게 70만원까지 갔습니다. 단 2년 안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EVR 스튜디오가 내년에 올해죠. 올해 이제 게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게임이 성공했을 때 그 파괴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 그 대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럼 누가 투자했냐를 볼 기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 주식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짱짱한 알투스 벤처스, 카카오 벤처스죠. 알투스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BTC 인베스먼트라든가 바론손 예라든가 이런 짱짱한 투자 라인을 갖추고 있는 회사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0년 경단을 맞이해서 장애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1차적인 추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식을 할 때 거의 대형주잖아요. 대형주에 소형주가 하나 껴있는데 대형주라는 것은 저축하는 겁니다. 투기성으로 주식 투자하면 망합니다. 저축하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좀 기다리면서 가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조급해할 거면 거래소 코스닥카드 주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기 방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쁜 꽃을 후원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기분도 좋고. 또는 제가 혼자 방송을 하면서 좀 더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과 다음 주부터는 다음 회편은 어떤 Q&A 같은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서 있잖아요.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송을 한번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방송을 한번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경자는 둘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한국장애주식연구소에서 장애주식에 관련된 2020년 추천 정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